계속되고 있는 겁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공천 문제를 놓고 보통 시끌시끌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 같이 보시면서 영상 분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천을 잘못한 정당은 패배했습니다. 박수로서 보여드리고 회의를 지금 그대로 전환하고 있는데. 네? 이건 논리가 맞지 않고 상황이 개판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시고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말씀한 부분을 부당한 개입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부당한 개입을 누가 해요?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지금 아니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인데 웬만하면 방송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는 저런 모습 보여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1차적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가장 큰 지금 화두는 개혁공천입니다. 네. 왜 개혁공천이냐? 네. 원래 기초단체 공천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공천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바꾼 상태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혁을 해야죠. 네. 그래야 국민한테 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는 무공천이었다 했는데 무공천을 거둬들였으니 또 다른 모습의 새정치가 필요했고 그게 깨끗한 개혁 공천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혁 공천에서의 개혁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개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서 선거에서는 특정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그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주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로 상징되는 신주류들이 지금 지방선거의 공천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친노 강경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주도권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혁 공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2010년에 정세균 대표 시절 친노들이 공천했던 세력들이 다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설명만 들으면 사실 이 장면을 보고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기초공천에 국회의원이 관여하지 말자 이 말 자체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공천의 그 여러 가지 폐단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왜 저렇게까지 의총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설훈 의원과 강기정 의원인데 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서울과 광주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은 별 관심이 아닌 거네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 챙기고 이런 거하고 좀 무관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기초공천은 시도당 위원장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당 당협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특권이라고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었고요. 그래서 그 특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기초공천에 관여하지 말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자. 이게 지금 당 지도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평점대로 평가를 해서 공천 여부를 가리자. 이게 지금 중앙당 신주류가 추진하는 어떤 그 기초공천의 큰 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공천 얘기가 나오고 그게 결국엔 친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이를 즐기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정치라는 게 세력 싸움이고 어느 누가 지면 다른 쪽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오늘 이것 관련해서 홍문종 사무총장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뭐 새정치하겠다더니 결국에는 공천 문제 놓고 기득권 갖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또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했고요. 이제 홍문종 사무총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전에 보셨던 민주당 의총에서의 혼란 상황을 좀 즐기는 듯한 모습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줄 세우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물갈이가 사실상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나쁜 것은 참 빨리 배우기도 합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참 조롱하듯이 즐기는 듯이 얘기를 하네요. 나쁜 거 참 빨리 배우신다. 자, 광주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에서 자기 사람 줄 세우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새누리당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자, 새누리당도 뭐 사정은 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건 지금 상황 좀 즐기는 모습인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오늘 호남의 물갈이 관련해서 한 얘기 했네요. 예. 박지원 의원은 호남을 어쨌든 대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한 의무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호남 물갈이 요구는 자존심 문제다. 호남도 물갈이 개혁 공천해야 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봉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만만한 호남부터 쳐선 안 된다. 이런 식의 좀 주장을 편 것이죠.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의 인물로 분류되고 있는 윤장현 그분을 이제 광주시장 후보로 좀 신주리들이 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용섭 의원 측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그래서 광주광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시당 앞에서 저런 시위가 있는데 특정인 밀지 마라 라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보여주려고 하면 그게 변화여야 되고 그 변화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친노의 것을 뺏어야 되는 문제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개혁 과정이 고통스러운데 현재로서는 친노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당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엔 새정치 아무리 주장을 해봐도 국민에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모습입니다. 아까 보니까 김한길 대표 얼굴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말 시커멓게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그 시험이자 과제일 텐데 제가 보기엔 딱히 묘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뭐 묘책은 없죠. 최대한 친노를 다독이면서 개혁의 모습을 갖고 갈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누가 한들 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겠습니까? 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안철수가 하면 다를 것이다. 안철수가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새정치 정말 어려운 단계입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지금의 이 공천 상황 어떻게 극복할까요? 정말 이번 6.4 지방선거를 봐야 될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